카자흐스탄에서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제안서는 찢어버렸습니다. 국제사회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정작 도움을 요청한 건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곳에? 하지만 24개월 후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인류가 만든 가장 감동적인 변화라고 극찬했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을 수 없다. 과연 어느 나라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아이다르입니다.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차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3대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1000헥타르의 드넓은 밀밭은 우리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농장의 역사는 9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련 시절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개간한 땅이었어요. 당시엔 그저 황무지였지만 할아버지의 피땀으로 비옥한 농토가 되었죠. 아버지 대에 이르러서는 지역에서 가장 큰 밀 생산 농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봄,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장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결치던 밀밭이 하룻밤 사이에 하얗게 변해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서리가 내린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흙 위에 하얀 가루가 소복이 쌓여 있었는데 손가락으로 찍어 맛을 보니 짠맛이 났어요. 소금이었습니다. 아이다르. 큰일 났어. 어젯밤 아라레 쪽에서 엄청난 폭풍이 불었대. 이웃 농장주 누르잔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에는 절망이 가득했어요. 아라레에서 날아온 소금 폭풍이야? 우리 밭도 다 끝장났어. 30년 농사가 하룻밤에 날아갔다고. 누르잔의 말을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라레는 여기서 1500km나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소금이 여기까지 날아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라디오 뉴스가 사실을 확인해줬습니다. 어젯밤 발생한 초대형 소금 폭풍으로 카자흐스탄 남부 지역 농경지 수만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라레 바닥에서 날아온 소금이 농토를 뒤덮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흙을 한 움큼 퍼 올렸습니다. 3대에 걸쳐 갖고 온 검고 비옥했던 흙이 소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밀 이삭들은 이미 시들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급히 지역 농업연구소에 토양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이다르 씨, 심각합니다. 토양 염도가 농사 가능 수준의 10배를 넘었어요. 이 정도면 앞으로 최소 10년은 아무것도 기를 수 없을 겁니다. 젊은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10년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자연재해라. 저희도 방법이 없어요. 농업연구소를 나오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3대가 일군 농장이 하룻밤에 사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이후 마을은 급속히 붕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젊은 부부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중년층도 하나둘 짐을 쌌습니다. 매일 한두 가구씩 이삿짐 트럭이 마을을 빠져나갔죠. 마을 학교가 가장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학생이 10명도 안 남았거든요. 그 다음엔 병원이 문을 닫았고 상점들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500가구가 넘던 마을이 석 달 만에 100가구도 안 남았어요. 아이다르. 현실을 받아들여. 우리도 알마티로 가자. 도시에 가서 새 삶을 시작하는 거야. 아내 굴라라가 매일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25에 시집와서 3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에도 이제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여보, 제발 정신 차려요. 아이들 생각도 해야지. 이렇게 무너진 농장 붙잡고 있어서 뭐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땅을 어떻게 버려?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신 땅인데 방법을 찾아볼 거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소금 사막이 된 땅에서 다시 농사를 짓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혼자 남아 농장을 지키던 어느 날 밤, 저는 소주병을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소금 사막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알마티 농업부에서 온 전화였어요. 아이다르 씨, 내일 오전에 농업부로 와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피해 농가 대표들을 모시고 특별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낡은 트럭을 몰고 알마티로 향했습니다. 농업부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농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소금 폭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었죠.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다들 얼굴에 절망이 가득했어요. 한때 카자흐스탄 최고의 농부들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걸 잃은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농업부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예르볼 차관은
50대 중반의 진중한 관료였어요. 그의 표정도 평소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이번 재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오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차관은 태블릿을 꺼내 대형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낯선 온실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십시오. 사막 한가운데서 토마토와 오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건 실제 사진입니다. 농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차관님,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막에서 채소를 기른다니요? 베테랑 농부 사켄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건 스마트팜이라는 기술입니다. 흙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혁신적인 방법이죠. 흙 없이 농사를요? 그게 말이 됩니까? 누군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60년 농사를 지은 저희 아버지도 그런 말을 들으면 코웃음을 치실 겁니다. 차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의 반응이 당연합니다. 저도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특히 이 기술을 보낸 나라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차관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이 기술을 보낸 나라는 6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했습니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나라였죠. 하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농업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저는 의외였습니다. 첨단 농업하면 프랑스나 미국을 떠올렸는데 한국이라뇨? 한국은 이미 중동 사막에서도 성공적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같은 나라들이 한국 기술을 도입했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 정부가 우리를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제 옆에 앉은 젊은 농민 다니아르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한국이 우리를 돕는 겁니까? 뭘 노리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차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와 한국은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탕글레칸이라고 아십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탕글레칸은 카자흐 민족의 전설적인 시조였으니까요. 우리 역사책 첫 페이지에 나오는 이름이었죠. 최근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탕글레칸과 한국의 단군왕검이 같은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언어학적으로도 탕글레와 단군이 같은 어원이라는 거죠. 저는 놀랐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이번 프로젝트를 형제 프로젝트라고 부른답니다. 수천 년 전 갈라진 형제가 다시 만나 서로 돕는 거라고요.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농민들의 눈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겁니까? 사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농촌진흥청과 코이카에서 전문가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시범 농가를 선정해서 스마트팜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고 기술 교육도 시켜준다고 합니다. 무상이라고요? 네. 초기 시범 사업은 완전 무상입니다. 성공하면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죠. 한국도 자신들의 기술을 중앙아시아에 소개하는 기회로 보고 있어요. 저는 딸 아루잔을 떠올렸습니다. 농대를 졸업하고 집에 돌아온 24살 딸이 늘 새로운 농업 기술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혹시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범 농가로 선정됐다는 거였어요. 일주일 후 한국에서 온 전문가가 우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파견된 강혜원이라는 여성이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단정한 차림새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다르 씨, 한국에서 온 강혜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혜원이 유창한 러시아어로 인사했습니다. 카자흐스탄에 오기 전에 러시아어를 공부했다고 하더군요. 농장 상태를 먼저 확인해도 될까요? 우리는 함께 소금으로 뒤덮인 밭을 걸었습니다. 하얀 소금 결정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눈밭 같았어요. 하지만 눈과 달리 이 하얀 것들은 모든 생명을 죽이는 독이었죠. 강혜원이 휴대용 측정기로 토양을 검사했습니다. 염도가 정말 높네요. 일반 작물은 불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닙니까? 당신네들은 이런 재앙을 겪어본 적이 없겠지만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외국에서 온 젊은 여자가 우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의심스러웠거든요. 강혜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있었습니다. 한국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어요. 한국에도 아라레 같은 재앙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라레는 아니지만 한국전쟁이 있었죠. 1950년부터 3년간 이어진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어요. 농토는 폭탄 구덩이가 됐고 산은 민둥산이 됐죠. 화학무기 때문에 땅이 오염된 곳도 많았고요. 그녀가 태블릿에서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 불타는 농촌, 굶주린 아이들의 모습이 이어졌어요. 이게 70년 전 한국입니다.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7였어요. 아프리카 최빈국보다 가난했죠. 저는 사진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지금의 번영한 한국을 생각하면 믿기 어려운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았죠.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강혜원이 다른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적인 온실들, 푸른 농장, 첨단 시설들이 이어졌어요. 이게 지금의 한국 농업입니다. 기술로 한계를 극복한 거죠. 그래도 흙 없이 농사를 짓는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에 맞습니까? 제가 여전히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혜원이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아이다르 씨, 식물이 흙에서 얻는 게 뭘까요? 그야 영양분이죠. 맞습니다. 그럼 그 영양분을 물에 녹여서 직접 주면 어떨까요? 흙은 단지 뿌리를 지탱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영양분은 물에서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수천 년 동안 인류가 흙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제가 반박하자 이번에는 제 딸 아루잔이 나섰습니다. 통역을 돕겠다고 따라왔는데 어느새 강혜원 편이 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시대가 변했어요. 이제는 과학으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서 배운 것도 이런 신기술들이었어요. 너까지 왜 이래? 할아버지가 하신 농사 방식이 틀렸다는 거니? 틀린 게 아니라 상황이 달라진 거죠. 지금 우리 밭을 보세요. 전통 방식으로는 10년을 기다려도 농사를 못 지어요. 아루잔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강혜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다르 씨, 혹시 탕글렉한 전설을 아시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물론 알죠. 우리 민족의 시조잖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위대한 왕이죠. 한국에도 비슷한 전설이 있어요. 단군왕검이라고요. 하늘의 아들이 땅으로 내려와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요? 일부 학자들은 탕글렉한과 단군왕검이 같은 인물이라고 봅니다. 언어학적으로도 유사점이 많고 전설의 내용도 비슷하거든요. 우리는 먼 옛날 한 가족이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정말입니까? 중앙아시아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 교수님들이 그런 주장을 하세요. 고구려 벽화에도 중앙아시아 복장을 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하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낯선 외국인이 아니라 먼 친척을 만난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를 돕는 겁니까? 도움이 아니에요. 형제가 어려울 때 손 내미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이 기술을 통해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카자흐스탄의 극한 환경에서 우리 기술을 시험할 수 있으니까요.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도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좋습니다. 한번 해보죠.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요.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강혜원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2주일 후 평화로운 우리 마을이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대형 트럭 여러 대가 줄지어 들어왔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구경 나왔습니다. 소금 폭풍 이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처음이었어요. 트럭에서는 거대한 하얀색 컨테이너들과 각종 장비들이 내려졌습니다. 투명한 비닐하우스 자재, 파이프, 전선, 그리고 이름도 모를 첨단 장비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게 다 뭐야? 우주 기지라도 짓는 거야? 이웃 농장주 누르잔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어요. 아이다르가 드디어 미쳤나봐. 소금 사막에 저런 걸 짓는다니 돈이 얼마나 들까? 정부가 다 대주는 건가? 강혜원이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모두 10명 정도 되는 팀이었어요. 아이다르 씨, 오늘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이면 완성될 거예요. 일주일이요? 그렇게 빨리요? 한국에서 미리 제작해온 모듈형 시스템이라 조립만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한국형 스마트팜의 장점이죠. 기술자들은 놀라운 속도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평한 땅을 고르고 콘크리트 기초를 놓았어요. 그 위에 철골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온실은 알마티의 극심한 기후를 고려해서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여름엔 45도, 겨울엔 영하 30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한국 기술자 중 리더로 보이는 박재관이 설명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베테랑 기술자였어요. 바람이 많이 부는 지역이라 구조 강도도 일반 온실의 2배로 했습니다. 태풍에도 끄떡없을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온실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길이 100m, 폭 50m의 거대한 유리온실이었어요. 투명한 지붕과 벽면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우와, 정말 크네요. 아루잔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5,000제곱미터 규모예요. 연간 토마토 20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200톤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가 과거 10헥타르에서 생산하던 밀과 비슷한 양이었거든요. 온실 내부 공사가 시작되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닥에는 하얀 스티로폼 같은 판들이 깔렸고 그 위에 정밀한 간격으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이게 수경재배 베드입니다. 여기에 작물을 심을 거예요. 강혜원이 설명하면서 시범을 보였습니다. 작은 스펀지 큐브에 상추 씨앗을 심고 구멍에 끼워 넣었어요. 이 스펀지는 코코피트라고 하는데 코코넛 껍질로 만든 친환경 재료예요. 뿌리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죠. 흙이 전혀 없네요. 누르잔이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대신 이 파이프를 통해 영양분이 든 물이 공급됩니다. 보세요. 강혜원이 버튼을 누르자 가느다란 파이프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에는 질소, 인, 칼륨 등 식물이 필요한 16가지 영양소가 정확한 비율로 녹아 있어요. 컴퓨터가 자동으로 농도를 조절합니다. 천장에는 복잡한 파이프와 전선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수많은 LED 조명이었어요. 전등을 왜 이렇게 많이 다나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게 바로 스마트팜의 핵심 기술 중 하나예요. LED 생장등이라고 합니다. 박재관이 스위치를 켜자 온실 안이 분홍빛과 파란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마치 미래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우와! 너무 예뻐요. 구경 나온 마을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이 빛은 태양광과 똑같은 효과를 내요. 아니, 오히려 더 좋죠. 흐린 날이나 겨울에도 작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날씨와 상관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정확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심지어 모래 폭풍이 와도 상관없어요. 온실 한쪽 벽면에는 큰 컨트롤 패널이 설치됐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와 버튼들이 복잡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우주선 조종실 같네요. 누르자니 놀라워했습니다. 환경 제어 시스템입니다.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조도 등을 모두 여기서 관리해요. 강혜원이 화면을 터치하자 각종 그래프와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온도 23도, 습도 65%, 이산화탄소 농도 1000ppm, 토마토 재배에 최적화된 환경이에요. 이 모든 걸 사람이 일일이 조절해야 합니까? 아니요.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관리합니다. 작물의 생육 단계에 따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죠. 농부는 그저 확인만 하면 돼요. 저는 점점 압도되는 기분이었습니다. 60년 동안 농사를 지어온 저에게 이 모든 게 너무나 낯설었어요. 정말로 이런 방식으로 농사가 가능할까요? 의심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일주일만 기다려보세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작물을 심는 날이 왔습니다. 토마토, 오이, 그리고 특별히 딸기도 심기로 했어요. 딸기는 고부가 가치 작물이라 수익성이 좋아요. 기술만 익히면 큰 돈을 벌 수 있죠. 박재관이 조심스럽게 딸기 모종을 심으면서 설명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딸기를 거의 수입에 의존하죠. 여기서 생산하면 신선도도 좋고 가격 경쟁력도 있을 거예요. 모든 작물을 심고 나자 자동 관수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작물의 뿌리에 정확히 물방울이 떨어지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일주일 후가 기대되시죠? 강혜원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희망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과연 일주일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스마트팜을 설치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진짜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7월에 살인적인 더위가 찾아온 거예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온실로 향했습니다. 밖의 온도계는 벌써 38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오전 6시인데 말이죠. 온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원한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자동 냉방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밖은 지옥 같은 더위인데 안은 봄날처럼 쾌적했습니다. 정말 신기하네. 혼자 중얼거리며 작물들을 확인했습니다. 토마토는 벌써 나의 허리까지 자라 있었고 오이는 노란 꽃을 피우기 시작했어요. 딸기는 하얀 꽃이 만발해 있었고요. 그런데 오후 2시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컨트롤 패널의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뭐야? 이게 당황한 저는 급히 아루잔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알람 받고 오는 중이에요. 온도 조절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아루잔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확인해보니 외부 온도가 45도를 넘어서면서 냉각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린 거였어요. 이러다 작물들이 다 죽겠어. 온실 안 온도가 35도를 향해 치솟고 있었습니다. 토마토 잎이 축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강혜원 씨에게 연락해요. 빨리. 하지만 강혜원은 이미 서울로 돌아간 후였습니다. 다행히 화상통화가 연결됐어요. 아이다르 씨, 침착하세요. 화면 공유해 주시면 제가 원격으로 확인해 볼게요. 한국은 새벽 3시였는데도 강혜원은 즉시 응답했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노트북을 켜고 우리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압축기 과열인 것 같네요. 수동으로 환기 시스템을 최대로 가동하고 미스트 분사를 켜세요. 미스트가 뭐예요? 안개 분사 시스템이요. 왼쪽 파란 버튼을 누르세요. 아루잔이 버튼을 누르자 천장에서 미세한 물안개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환기팬도 모두 켜요. 창문도 열 수 있는 건 다 여세요. 강혜원의 지시를 따라 정신없이 움직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도 모두 깨어나 화상통화에 참여했어요. 박 팀장님, 비상냉각 모드 매뉴얼 좀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아이다르 씨, 조금만 버티세요. 2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온도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32도, 30도, 28도, 휴, 살았다.
저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다르 씨, 정말 고생하셨어요. 내일 긴급 부품을 항공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강혜원이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덕분에 살렸습니다. 한국은 새벽인데 정말 감사해요. 그날 밤, 저는 온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 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됐거든요. 2시간마다 온도를 체크하고 작물 상태를 확인했어요. 새벽 4시쯤 갑자기 온도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카자흐스탄 특유의 극심한 일교차였죠. 이번엔 난방 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했습니다. 낮엔 45도, 새벽엔 영하라. 정말 극한의 땅이야. 하지만 스마트팜은 견뎌냈습니다. 첨단 단열재와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덕분이었죠. 다음날 약속대로 한국에서 긴급 부품이 도착했습니다. 함께 온 기술 매뉴얼을 보고 아루잔과 함께 수리를 시작했어요. 아버지, 우리가 진짜 엔지니어가 된 것 같아요. 아루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대에서 배운 지식이 도움이 됐는지 딸은 빠르게 기술을 익혔어요. 일주일 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갑작스러운 우박이었어요. 콩알만한 우박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골프공 크기로 커졌죠. 온실이 깨지면 어떡하지?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지켜봤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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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박이 온실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특수 강화 유리는 끄떡없었어요. 저거 봐, 멀쩡해. 누르잔이 놀라워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 태풍도 견딘다더니. 우박이 그친 후 밖에 나가보니 일반 비닐하우스들은 모두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마트팜은 상처 하나 없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수확의 날이 왔습니다. 첫 수확은 대성공이었습니다. 토마토 5톤, 오이 3톤, 그리고 딸기 500kg을 수확했어요. 같은 면적의 일반 농장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 생산량이었죠. 이 소식이 알려지자 농업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다르 씨, 축하합니다. 한국농촌진흥청에서 우수농가 연수 프로그램에 초청하고 싶다고 하네요. 전화를 받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간다고요? 아버지, 꼭 가세요. 이런 기회는 다시 안 와요. 아루잔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많이 배워 오시면 우리도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카자흐스탄을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창밖으로 보이는 내 고향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얀 소금 사막도 위에서 보니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어요. 세상은 넓구나. 6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게 공항이야? 함께 온 누르잔이 똑같이 놀라워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현대식 건물, 움직이는 보도, 곳곳에 대형 스크린들, 마치 영화 속 미래 도시 같았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나오니 농촌진흥청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농촌진흥청 국제협력과의 김수정입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러시아어를 구사했어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호텔에서 쉬신 후 내일부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호텔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수많은 차들, 깨끗한 거리. 저 건물들 좀 보세요. 구름에 닿을 것 같아요. 누르잔이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이게 바로 한강입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김수정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아파트들과 빌딩들이 장관이었어요. 강변에는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드디어 한국의 스마트팜을 견학하는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대규모 스마트팜 단지였어요. 여기가 한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총 면적이 20헥타르예요. 농촌진흥청의 최 박사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 같은 거대한 유리온실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스마트팜입니까? 네. 여기서만 하루에 토마토 50톤을 생산합니다. 1년 내내요. 50톤이라 우리 마을 전체 생산량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온실 안으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까지 닿을 듯한 토마토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빨간 토마토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달려 있었습니다. 이건 하이와이어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토마토를 위로 키워서 공간 활용도를 최대화한 거죠. 더 놀라운 건 수확 현장이었습니다.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이 익은 토마토를 정확히 골라 따고 있었어요. 인공지능이 색깔과 크기를 분석해서 수확 시기를 판단합니다. 사람보다 정확해요. 로봇이 농사를 짓는다니 누르잔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어실로 이동하니 더욱 충격적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벽면 가득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젊은 직원 한 명이 모든 걸 관리하고 있었어요. 이분 혼자 20헥타르를 관리하는 겁니까? 네. 자동화 시스템 덕분이죠. 각 구역의 온도, 습도,
영양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화면에는 온실 곳곳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구역의 온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냉방이 가동되고 습도가 낮으면 미스트가 분사됐어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인공지능이 먼저 감지해서 자동으로 조치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담당자 휴대폰으로 알림이 가죠. 점심시간에는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식사를 했습니다. 구내 식당에서 나온 음식들이 모두 이곳에서 생산한 채소들이었어요. 이 토마토 정말 맛있네요. 제가 감탄하자 농장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도가 일반 토마토보다 30% 높아요.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해서 맛을 최적화한 거죠. 오후에는 딸기 전문 스마트팜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더욱 놀라웠어요. 딸기가 공중에 매달려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건 수직 재배 시스템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5배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하얀 파이프 속에서 자라는 딸기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은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리프트를 타고 이동하며 수확했어요. 맛 좀 보세요. 안내를 맡은 농장주가 갓 딴 딸기를 건넸습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달콤한 맛이 폭발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나죠? 비밀은 온도 차이예요. 낮에는 따뜻하게, 밤에는 서늘하게 유지하면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자연에서는 불가능한 정밀 제어죠. 저녁에는 한국 농민들과의 교류회가 있었습니다. 다양한 연령대의 농민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1970년대에 소 한 마리로 농사를 시작하셨어요. 지금 이 모습을 보면 기적이라고 하시죠. 50대 농민이 말했습니다. 한국도 옛날엔 정말 가난했어요. 보릿고개라고 아세요? 봄에 먹을 게 없어서 굶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는 농산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또 다른 농민이 덧붙였습니다. 핵심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도전하는 거죠. 카자흐스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창밖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야성을 이룬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정말 같은 지구상의 나라가 맞나?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배운 것들을 정리했어요.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만 수백 장이었고 메모한 내용도 노트 한 권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거야. 인천공항을 떠난 지 6시간 만에 알마티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버지, 마중 나온 아루잔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요. 기상청에서 경보를 발령했어요. 사상 최악의 모래 폭풍이 몰려온대요. 차를 타고 농장으로 가는 동안 라디오에서는 계속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중앙아시아 전역에 슈퍼 모래 폭풍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예상 풍속은 시속 120km. 모든 주민들은 실내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점점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지평선에서 거대한 갈색 구름이 몰려오는 게 보였어요. 저게 뭐야? 누르자니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높이가 수백 미터는 되어 보이는 모래벽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어요. 영화에서나 봤을 법한 종말론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모두 집 안으로 대피했습니다. 곧 폭풍이 덮쳐왔어요. 쾅! 쿵! 집이 통째로 흔들렸습니다. 창문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갈색 어둠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이틀 동안 폭풍이 계속됐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도 두절됐어요. 우리는 지하 창고에서 공포에 떨며 폭풍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폭풍이 지나갔을 때 밖으로 나가 본 광경은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오, 신이시여. 온 세상이 모래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집들은 반쯤 모래에 묻혔고 도로는 보이지도 않았어요. 키 큰 나무들도 모래에 파묻혀 꼭대기만 겨우 보였습니다. 끝났어. 이번엔 정말 끝났어. 누르자니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밭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미 소금으로 죽어가던 땅이 이제는 모래 언덕이 되어버렸죠. 마을 전체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번엔 정말 모두가 떠날 것 같았어요. 아이다르. 이제 정말 포기하자. 신이 우리더러 떠나라는 신호야. 아내 굴라라도 체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루잔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온실이 멀쩡해요. 믿기지 않아서 달려가 봤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주변은 모두 모래로 뒤덮였는데 한국형 스마트팜 온실은 꿋꿋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조심스럽게 온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밖은 모래 지옥이었지만 안은 여전히 푸른 낙원이었어요. 토마토와 오이, 딸기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특수 설계 덕분이에요. 한국 기술자들이 바람에 강하게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아루잔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모래 폭풍이 모든 걸 파괴했지만 스마트팜만은 살아남은 거예요. 강혜원과 긴급 화상 통화를 연결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한기 시스템 필터를 확인해 보세요.
모래가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강혜원의 지시대로 필터를 확인하니 모래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정상 작동하고 있었어요. 필터만 교체하면 됩니다. 예비 필터가 창고에 있을 거예요. 한국 기술이 우리를 살렸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모래 폭풍에도 살아남은 유일한 농장이었으니까요. 아이달의 온실에 가면 신선한 채소가 있대. 한국 기술로 지은 온실이 폭풍을 이겨냈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모든 식량이 끊긴 상황에서 우리 온실의 채소는 생명줄이었어요. 저는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돈을 받지 않았어요. 같이 고통받는 이웃들을 어떻게 외면하겠습니까? 아이다르. 고마워. 덕분에 아이들이 굶지 않게 됐어. 이게 바로 희망이야. 우리도 이런 온실을 지어야 해. 며칠 후 농업부 장관이 직접 우리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장관은 온실을 둘러보며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어요. 놀랍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농업이 가능하다니요. 한국 기술 덕분입니다. 그들이 우리 환경을 고려해서 특별히 설계해줬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장관은 온실 안의 푸른 작물들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던 해답입니다. 기후변화로 갈수록 극한 날씨가 늘어날 텐데 이 기술이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겠군요. 아이다르 씨, 당신이 카자흐스탄 농업의 미래를 보여줬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날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모래 폭풍 사건은 카자흐스탄 전체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마트팜이 그 폭풍을 견뎌낸 것도 전국적인 화제가 됐어요. 일주일 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 일찍 경찰 오토바이가 사이렌을 울리며 우리 농장으로 들어왔어요. 뒤이어 검은색 대형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당황한 저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카자흐스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 저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아이다르 씨,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모래 폭풍을 이겨낸 기적의 농장을 말이죠. 대통령은 친근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수행원들과 기자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왔어요. 온실을 구경해도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대통령 일행을 온실로 안내했습니다. 온실 문을 열자 대통령도 수행원들도 모두 감탄사를 냈어요. 밖은 여전히 모래로 뒤덮인 황무지인데 온실 안은 초록 생명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놀랍군요. 밖은 사막인데 여기는 정원이네요. 대통령이 천천히 온실을 둘러봤습니다. 토마토를 직접 따서 맛보기도 했어요. 달고 맛있네요. 이게 정말 모래 폭풍 속에서 자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 기술로 만든 밀폐형 시스템이라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제가 긴장하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이라 설명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대통령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력 과정, 스마트팜 기술의 원리, 그리고 한국에서 본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히 기술만 전한 게 아닙니다. 희망을 준 거예요. 극한의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탄글레칸과 단군의 후예들이 다시 만났다고요? 탄글레칸 말입니까?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대통령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놀라운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국가 프로젝트를 선언합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전국에 한국형 스마트팜 100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카자흐스탄의 농업혁명이 될 겁니다. 수행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즉시 이런 큰 결정을 내리다니요. 그리고 아이다르 씨를 이 프로젝트의 자문위원으로 임명합니다. 직접 경험한 분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각하, 저는 그저 농민일 뿐인데 바로 그래서입니다. 현장을 아는 농민이 필요해요. 함께 카자흐스탄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그날 저녁 전국 뉴스 시간에 대통령의 발표가 대대적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통령, 모래 폭풍 피해 현장에서 농업혁명 선언, 한국형 스마트팜 100개 건설 프로젝트 시작, 소금 사막을 녹색 농장으로. 한 달 후 알마티의 한카자흐 농업협력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이제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농업의 허브가 될 겁니다. 농업부 장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문가 20명이 추가로 파견됐습니다. 그 중에는 강혜원도 있었어요. 아이다르 씨,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엔 아예 카자흐스탄에 상주하기로 했어요.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가 계속 배울 수 있겠네요.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자 전국에서 농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기수만 300명이 넘었어요. 드디어 희망이 보입니다. 우리도 아이다르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젊은이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다시 농촌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35살 청년 백잔입니다.
알마티에서 회사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스마트팜으로 고향에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28살 아이골입니다. 농대 졸업하고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이제 기회가 생겼어요. 정부는 청년 농업인에게 특별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팜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고 기술 교육도 무료로 제공했어요. 한국 기업들도 투자에 나섰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생산한 농산물을 러시아, 중국, 유럽으로 수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죠. 한국의 대기업 관계자가 투자 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변화는 빨랐습니다. 3개월 만에 스마트팜 20개가 건설됐고 6개월 후에는 50개를 넘어섰어요. 우리 마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다르, 나도 스마트팜 짓기로 했어. 누르잔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받아서 온실 2동을 짓기로 했어. 너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아루자는 이제 마을의 스마트팜 교육 강사가 됐습니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과 실전 경험을 결합해 다른 농민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이제 27살이 된 딸이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목표했던 100개를 넘어 150개의 스마트팜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이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부 장관이 성과 발표회에서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한때 절망의 땅이었던 곳곳에서 희망의 싹이 트고 있었어요. 스마트팜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지 2년이 지난 2023년, 카자흐스탄 농업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온실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5동으로 늘어난 스마트팜을 둘러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특별한 날이죠? 직원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농업회사의 회장이 되어 있었어요. 직원만 20명이 넘는 중소기업으로 성장한 거죠. 그럼 오늘 첫 수출 선적이잖아.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우리가 생산한 토마토가 처음으로 해외로 수출되는 날이었어요. 공항 화물터미널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농업부 장관, 주중국 카자흐스탄 대사,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카자흐스탄산 스마트팜 토마토 20톤이 중국 상하이로 첫 수출됩니다. 컨테이너에는 영어로 카자흐스탄 스마트팜에서 온 신선함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기자가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아이다르 회장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2년 전만 해도 저는 소금 사막에서 절망하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키운 토마토가 중국인들의 식탁에 오른다니 꿈만 같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중국 바이어는 우리 토마토의 품질에 감탄했습니다. 이런 고품질 토마토를 사막 지역에서 생산했다는 게 놀랍습니다. 중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거예요. 가격도 놀라웠습니다. 일반 토마토의 5배를 받았어요. 프리미엄 유기농 토마토라는 브랜드로 고급 마트에서 판매될 예정이었죠. 곧이어 러시아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바의 미슐랭 레스토랑들이 카자흐스탄 스마트팜 채소를 원합니다. 러시아 바이어가 직접 우리 농장을 방문했어요. 시베리아는 너무 추워서 이런 신선한 채소를 키울 수 없어요. 카자흐스탄이 러시아의 채소 공급 기지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시장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때 수입에만 의존하던 토마토, 오이, 딸기를 이제는 자급자족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작년 대비 채소 수입이 70% 감소했습니다. 농업부 통계를 보며 모두가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고용 창출이었어요. 스마트팜 하나당 평균 15명의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전국적으로 2,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 마을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한때 100가구도 안 남았던 마을에 이제는 300가구가 넘게 살고 있어요. 학교도 다시 문을 열었고 병원도 재개원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파머스 마켓이 열려 관광객들이 찾아왔어요. 이게 그 유명한 소금 사막 마을이에요. 믿기지 않아요. 이렇게 푸른 농장이 됐다니. 특히 젊은이들의 변화가 컸습니다. 도시에서 돌아온 청년들이 스마트팜 창업에 도전했어요. 저희 5명이 공동으로 딸기 스마트팜을 시작했어요. 이름은 청춘 딸기예요. 27살 청년 아스카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홍보하니까 주문이 밀려요. 알마티 카페들이 우리 딸기로 디저트를 만든대요.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CNN이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소금 사막의 기적 카자흐스탄의 농업혁명이라는 제목으로 말했습니다. 방송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에 알려지다니요. UN 식량농업기구는 카자흐스탄을 기후변화 대응 우수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지속가능한 농업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준 모범 사례라는 평가였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아이다르 씨를 중앙아시아 스마트팜협회 초대 회장으로 추대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농민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발표됐어요.
아이다르 회장님이 보여준 도전과 성공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제 중앙아시아 전체가 함께 농업혁명을 이뤄냅시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술을 나눴듯이 이제 우리도 서로 나누며 함께 성장합시다. 중앙아시아가 세계의 식량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회의장에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강혜원도 축하해줬어요. 그녀는 이제 카자흐스탄에 정착해서 농업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다르 회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의심하시더니 이제는 중앙아시아 스마트팜의 대부가 되셨네요. 모두 강혜원 씨와 한국 덕분이에요. 기술뿐만 아니라 희망을 주셨잖아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절망의 소금 사막이 희망의 녹색 농장으로 바뀐 것도 놀랍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일어난다는 걸 모두가 믿게 된 거죠. 2024년 가을, 저는 손자와 함께 스마트팜을 걸으며 지난날을 회상합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정말 사막이었어요? 8살 손자 티무르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온통 하얀 소금으로 뒤덮인 죽음의 땅이었지.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은 거대한 스마트팜 단지입니다. 10동이 넘는 온실에서는 각종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어요. 토마토, 오이, 딸기는 물론이고 멜론, 수박까지 재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저 노란 게 뭐예요? 파프리카야. 카자흐스탄에서 자란 파프리카지. 우와, 신기해요. 손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농장 한쪽에는 교육센터가 들어서 있었어요. 중앙아시아 각국에서 온 연수생들이 기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티무르야, 저 사람들은 할아버지한테 농사 배우러 온 분들이야. 할아버지가 선생님이에요. 그런 셈이지. 이제 우리 농장은 단순한 생산시설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스마트팜 기술의 메카가 된 거예요. 회장님, 반가워요. 멀리서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연수생이었어요. 우리나라도 전쟁으로 농토가 황폐해졌어요. 하지만 카자흐스탄의 성공을 보고 희망을 얻었습니다. 꼭 배워가서 우리나라도 바꾸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3년 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보였어요. 물론이죠. 우리가 한국에서 배웠듯이 이제는 우리가 나눌 차례예요. 작년에는 카자흐스탄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 스마트팜 5동을 무상 지원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이제는 베푸는 거죠. 사무실로 돌아오니 강혜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중앙아시아 한카 농업협력센터 센터장이 된 그녀는 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다르 회장님, 좋은 소식이에요. 한국 정부가 신북방 농업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승인했어요. 그게 뭡니까? 한국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는 스마트팜 벨트를 만드는 거예요. 카자흐스탄이 중심 허브가 되는 거죠.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옛 실크로드가 비단을 날랐다면 새로운 실크로드는 첨단 농업, 기술과 신선한 농산물을 나르는 길이 되는 거였어요. 투자 규모가 10억 달러가 넘어요. 한국, 중국, 러시아, EU가 모두 참여합니다. 정말 대단한 프로젝트네요. 그리고 아이다르 회장님께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강혜원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한국 정부의 초청장이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카자흐스탄과의 농업협력 4주년을 기념하여 아이다르 씨를 국빈으로 초청합니다. 저는 글을 읽다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게다가 한국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수여한대요. 한카 농업 협력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저 같은 사람이 아이다르 회장님이야말로 자격이 있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셨잖아요. 그날 저녁, 가족들과 저녁을 먹으며 지난날을 돌아봤습니다. 아내 굴라라는 이제 마을 여성들과 함께 스마트팜 농산물로 가공식품을 만드는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여보, 우리가 정말 많이 변했죠? 그러게, 한때는 도시로 이사 가자고 그렇게 조르더니 그때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아로자는 이제 농업 벤처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차세대 스마트팜을 개발하고 있어요. 아버지, 제가 만든 새로운 시스템 보실래요? 이제는 인공지능이 작물의 표정을 읽어요. 표정을? 네. 잎의 색깔과 각도로 작물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한국 기술을 넘어서는 우리만의 기술이에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받기만 하던 우리가 이제는 만들어내고 있으니까요. 밤늦게 혼자 스마트팜을 걸었습니다. LED 불빛 아래서 자라는 작물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보고 계신가요? 우리 땅이 이렇게 변했어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소금 사막이 초록 정원이 됐어요. 절망이 희망이 됐고요. 이 모든 게 동쪽의 형제들 덕분이에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 있는 박재관 씨였어요. 이제는 은퇴했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죠. 아이다르 회장님, 축하 소식 들었어요? 훈장 받으신다면서요? 박 선생님 덕분이에요.
처음 오셨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우리야말로 고마워요. 카자흐스탄 덕분에 우리 기술이 검증됐고 이제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어요.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 거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밤하늘에 별이 가득했어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구나. 탕글레칸과 단군의 후예들이 수천 년 만에 다시 만나 함께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더 많은 사막이 정원이 되고 더 많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테니까요. 한국과 카자흐스탄 그리고 중앙아시아 전체가 함께 만들어갈 초록빛 미래가 정말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농부 아이다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떠셨나요? 소금 사막이 된 절망의 땅에서 피어난 희망. 그 중심에는 기술을 나눈 한국과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카자흐스탄 농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만 전한 게 아니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함께 성장하는 마음을 나눴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은 그 마음을 받아 더 큰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어려울 때 손 내미는 진정한 우정의 힘,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사막도 정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기후변화와 식량, 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앞에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보여준 협력은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이런 감동적인 한국의 해외 협력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